정부 세종청사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어제 하루 추가 확진자가 107명, 그리고 완치자가 204명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해서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벌써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어제보다 더 줄었고요. 또 격리 해제된 사람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좀 지난 것을 보면은 1월 20일 날 첫 중국인 환자가 생겼고요. 2월 18일 날 31번 신천지 대구 교인이 감염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늘어서 2월 29일 날은 909명까지 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3월부터 감소세는 늘어섰지만 500~600명을 유지하다가 300명, 200명, 이제 100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확연한 감소세는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아직도 이 대구 경북 지방에서의 그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 또 한 5~60명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 이외에도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집단적인 발생들 산발적이긴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이들의 2차, 3차 감염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돼서 이런 네.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격리 해제된 환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지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0시 기준으로 어제 격리 해제된 환자의 수가 이 확진자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격리 해제 환자의 폭이 앞으로 더 커질지 좀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 환자의 발생 수, 증가수를 보면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환자가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증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 확진되면서 잠복기가 지나면서 치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2~3주 시간이 걸리는 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2~3주 안에 굉장히 많은 격리 해제가 나올 것이고 네. 확진자 수가 이렇게 두 자릿수로 떨어진다면은 전체의 환자 수는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것은 아마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또 많은 아픔을 가진 곳이 대구라고 볼 수 있는데 대구의 확진자 수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현재 지금 6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구의 그 환자 수라는 것은 실제로는 숫자는 많이 줄고 있지만 대구에서도 또 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대구에도 콜센터 같은 데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대구의 경우는 아직도 모르는 그 신천지 그 확진자들 중에 혹시라도 양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구는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대구 일반 시민의 양성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안정세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대구는 방역망이 통제되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죠. 우리가 방역망이 듣는다는 얘기는 점점 감소세로 가고 네. 새로운 확진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게 돌발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데에서 한번 또 큰 게 하나 나오고 그러면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빨리 파악하고 또 지금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작업장 같은데 여러 가지 권고 같은 것들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각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돌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정세에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돌발 변수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로 콜센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수십 명이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에 의한 노출, 지역사회의 전파, 즉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네. 밀접 접촉자들이 2차, 3차 감염 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구에서 먼저 일어났던 일인데 그 대구에서 일어난 콜센터의 감염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구시 당국에서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는 수백 명씩 막 폭증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콜센터 같은 것들은 조금 간과되었을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이외에도 서울이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집단 시설들, 사무실들 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특히 교회 예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PC방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그 개인적인 접촉들, 뭐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직은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감염 경로들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돌발 변수가
빨리 파악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돌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네. 네. 지금 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울 수도권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뭐 수도권으로 조금 분산할 수가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잠시 현장을 연결한 다음에 추후에 이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의 방역 역량을 대구에서 이렇게 옮겨올 상황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 대구 경북 지방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 개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일들이 많거든요. 이 네네. 부분은. 네. 그래서 서울이나 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병상이라든지 또 방역 여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찾아내는 부분들, 진단하는 부분들이 아직 상당히 여유는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구로 콜센터인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80명 확진된 이후로 이분들의 이 동선에 따라서 동선 전체를 밝혀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너무 수도권 전역에 걸쳐 있어서 네. 이 대중교통의 동선은 다 밝힐 필요는 없지만 네네. 실제로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다 찾아내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2차, 3차 감염에서 전부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거기서부터 다른 데에서도 뭐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3차, 2차, 3차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또 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 이 지자체의 방역 여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콜센터 자체의 그 건물 안에서의 그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즉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생기는 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은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구로 콜센터 얘기를 해주셔서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자면 현재 교수님께서는 그 건물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무더기 환자가 11층에서 나왔지만 그 증상 발현이 가장 빨랐던 사람은 10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최초 감염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분이 최초 감염원에서 제외된 이유 뭐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제외됐다기보다는 뭐 그 언제 감염됐는지 감염원이 둘 다 확실치가 않고 네. 또 실제로 10층에서 감염이 먼저 됐었다 그러면은 그 10층에도 상당히 환자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네네. 또 10층하고 11층하고의 그 통로 어떤 감염 경로로 됐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지금으로서는 되지가 않아서 네. 이것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 감염원이 지금 어디냐 하는 것들을 찾기는 다 어렵거든요. 서울 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이런 집단 발생인 경우에 있어서 최초의 감염원들이 잘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이 신천지의 것은 감염원이 밝혀졌지만 그 이외의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도 같습니다. 이 구로 콜센터인 경우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 감염원은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나온 확진자들 중심으로 그 다음 접촉자를 찾아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방역 당국의 말을 들으면 이 환기구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 이건 중국의 역학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지금 공기 감염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감염 비슷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 공조라든지 혹은 히터라든지 이런 데서 옮겨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제한적인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야 되는데 10층에서도 한 명밖에 안 나타났고 네. 네. 11층의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접촉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공조로 감염이 되었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항체는 면역력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대부분 바이러스를 많이 흡입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203명 중에서 80명이 확진됐고 나머지는 다 음성으로 나온 걸 보면은 공조에 의한 것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집단 감염이 사실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앞으로의 이런 집단 감염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이런 교회 수련회, 뭐 교회 작은 예배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PC방이라든지 뭐 이런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이것들이 네. 2차, 3차 계속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더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가 증상이 없고 또 자기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염되었을 확률,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그 옮겨가도 별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네. 실제로 노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감염되었을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의 행동이 굉장히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면 마스크라도 쓰고 보건 마스크는 좀 양보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보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라도 면 마스크 거리두기 이것들은 꼭 지금 해야 될 또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그런 클럽이라든지 PC방, 오락실 뭐 이런 데도 가지 않는 것이 지금은 한 1, 2주간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이 거리 두기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콜센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나 밀집한 근무 환경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1.5m 이상으로 뛰고 칸막이도 최하 60cm 이상으로 유지를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게 감염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빠지는 것이 장시간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무 네네. 환경상 1시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장시간에 걸쳐서 같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간접 접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실내 환경에 있는 모든 비품이라든지 혹은 테이블 표면이라든지 혹은 같이 쓰는 헤드셋 같은 것들은 절대로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무기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뭐 전화기라든지 뭐 이런 팩스라든지 이런데 그 철저한 소독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환기를 잘 시켜야만 그 감염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공조를 말씀하시는데 이 네네. 공조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겠지만 이 감염병의 예방에서 보면은 꼭 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조는 얼마나 좀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건물 구조상에서의 공조도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이 콜센터 건물에서 나온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던 분들이어서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대중교통상에서 감염될 수는 있는데 네. 실제 중국의 역학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게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교통기관 안에서의 감염은 그다지 많지 않았었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이 4.5m를 넘어가서 버스 안에서 감염이 된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런데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은 그 상황은 그 상당히 중증을 나타내는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했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히타 공기를 바람을 통해서 감염이 성립됐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고 실제로 뭐 손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같이 잡을 수 있는 부분에 공통적인 접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그 오염된 정도는 낮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마스크도 물론이지만 손 씻기를 잘해야 되고 일단 하차한 후에 자기 손을 잘 씻고 절대로 그 손 씻기 전에는 얼굴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준칙만 잘 지킨다면은 실제로 지금 이 콜센터 과정에서도 교통기관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발생이라는 것은 각자 시민들이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경우 자기가 바로 선별진료소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으로 막을 수 있지 방역 당국으로서는 그 전체 교통기관을 다 점검한다든지 그쵸.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또 한 가지는 역사라든지 전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살균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의 감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장벽을 쌓는 마스크 또 손 씻기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지만 이런 소독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실제로는 그렇게 교통기관 안에서의 감염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장갑도 끼고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예방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글쎄요, 장갑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것이 결국은 장갑이 오염되는 건 마찬가지고 네네. 결국은 손 씻는 거랑 장갑 겉에 있는 걸로 얼굴 만지면은 그 똑같나?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네네. 장갑까지 끼는 것은 뭐 더 철저히 한다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 장갑은 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집단 감염이 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정부 세종청사가 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정부 세종청사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거 아주 좀 위중한 상황인 것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것. 네네. 특히 감염원을 특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감염들이 감염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 지금 공무원들만 해도 30명 가까이 되고 그 접촉자, 지금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혹은 방문했던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다 파악은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무원들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범부처에서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될 이런 상황이고 네. 또 그 대구시 보건소 같은 데서도 보셨다시피 그 보건소 직원이 한 명 감염됨으로 해갖고 보건소 전체의 기능이 없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중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력적으로 막고는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 공무원 이 사회의 특성상 회의실이라든지 혹은 공동으로 쓰는 여러 가지 뭐 팩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무기기들 이런데 또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회의실을 결국은 한 회의실을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 그 회의실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혹시라도 모를 감염 위험성 또 이 회의석상에서의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서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현재는 아직 해수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수부 선상에서 잘 막을 수 있다면은 또 특히 위험한 것이 방역 당국인 복지부 지난번에 줌바 댄서 한 명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뭐 잘 해결이 된 것 같고 네. 그 이외의 부처들도 행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지금 방역에 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감염이 되고 격리가 된다면은 자가격리를 할지라도 실제 행정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른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이 공무원들에 의한 이 감염은 상당히 더 위험성이 큰 그런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또 이 해수부가 위치한 그 건물 식당은 첫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에야 운영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뒤늦게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좀 공무원들의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게 좀 안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단 먼저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네.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뭐 공무원들도 일반 시민이랑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식당도 뭐 닫기 전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이 일렬로 앉아서 밥 먹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 마스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식당 안에서 밥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그 여러 가지 예절 같은 것들을 뭐 지금은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지금 하기 때문에 네. 직원 식당 같은 것들을 다 폐쇄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 해수부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게끔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서 좀 지나치리만큼 선제적으로 해야만 여기 해수부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처 간의 이동도 최소화하고 건물 전체 방역도 주 3회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 건물을 보시면은 그 청사가 전체가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갖고 네. 하나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고 또 여러 가지 살균 같은 것들을 잘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사무실 내에서의 서로 간의 거리 두기도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쵸. 일반 사무실들. 근데 공무원들은 이 교대로 근무하게끔 하면서 여러 가지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하고 출퇴근 시간도 다 맞춰서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하면은 실제 사무실 공간은 상당히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독을 완벽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선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하고 또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음으로 해갖고서 해수부 직원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똥이 다른 데로 튀지 않게끔 아마 선제적으로 잘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오늘이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날씨가 또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외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외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그리고 외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디 마트를 가더라도 아마 굉장히 한산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네. 또 야외 햇빛 좋고 날씨 좋은 오늘 좀 춥기는 합니다만은 네. 밖에 야외 공원 같은 데 갔을 때는 사실 마스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서로 지나치는 거리라는 것은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지만 네. 뭐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이 공기 중에서 감염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산보라든지 할 때는요. 마스크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까지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혹시라도 모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위험성으로 보면은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서로 지나치는 정도의 것으로서는 아무리 중증 환자라도 아마 그 정도는 지금은 감염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면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면 마스크면은 충분하다 아니면 면 마스크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려서 그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둘 다 아니죠. 면 마스크가 방어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바이러스 사이즈로만 보면은 뭐 면 마스크나 보건 마스크나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비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말은 면 마스크로서도 충분히 방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오염된 손이 자기 얼굴에 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증상이 없더라도 자기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게끔 하는 이런 효과, 즉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예절, 이런 것으로 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건 마스크를 어른들한테 또는 취약계층한테 양보하는 것은 굉장히 미덕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본인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타인과 또는 여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는 면 마스크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좋겠고, 즉 면 마스크는 효용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없으면은 보건 마스크가 없으면은 하는 것은 훨씬 더 유익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의협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보건 마스크를 다 구할 수 없는 입장에서 꼭 보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융통성이 있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면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면서 아직도 구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마스크가 조금씩 배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전국적으로 봐도 완치 사례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음압 병실 확보나 이런 의료 지원 자원 확보 이 부분은 조금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수, 또 중증 환자 수가 줄게 되면은 거기서 여유가 생기고 또 그분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광주까지도 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병상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실제로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 지역의 병상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공기관 다 합쳐서 한 1,200병상 정도 확보가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이 민간인 병원들, 특히 큰 병원들은 항상 입원실은 다 만원인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는 확실히 나올 수는 없지만 실제 위급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도 이 병상을 비워서 즉 중증 환자들을 좀 일반 병실로 옮기고 일반 병실 중에서도 웬만한 사람들은 퇴원시킴으로 해갖고 병상 확보는 그 위급 상황이 나왔을 때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금은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 있어서는 병상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신천지 창립일이라고 합니다.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일이어서 오늘 기점으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혹시 또 집단 감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차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우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원래 신천지 교인들의 양성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또 숫자가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격리 해제되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모를 감염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음성으로 다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완치가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잠복기가 긴 사람들은 특히 중국 데이터를 보면은 여자들이 더 잠복기가 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외들이 있는데 네. 원체 지금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가격리만 잘한다면 전혀 확산될 위험이 없는데 혹시라도 모를 그 소규모 모임 같은 것들을 함으로 해갖고서 이것이 퍼진다면은 또 모를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이번 주 정도는 절대로
서로 2명이라도 신천지 환자들은 만나지 않는 것을 네. 원칙으로 한다면은 재확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더 확산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둔화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외신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진단 방식이나 이런 검사 방식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또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런 진단 방식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단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24~25만씩이나 하는 이 숫자, 이거 엄청난 숫자죠. 네네. 네. 근데 일본에서 이상한 논리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 확진자가 많이 진단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의료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사망자가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개발해 갖고서는 일본 국민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100만 건 진단할 수 있게 하겠다 해도 일본 국민들이 그거를 거의 거절해 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진단을 하고 환자를 빨리 격리시킴으로 해서 진단 건수 많고 환자는 많이 나오지만 초기에 증상이 없는 시기에 격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없어지게 되고 우리는 지금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서 계속 환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고 사망률이 0.8%까지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한 나라가 이탈리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률이 6%를 넘어가고 네네.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거의 8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기 진압이 늦으면은 그만큼 사망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들은 지금 미국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거를 다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네. 아주 출중한 아이디어였고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다 제압은 못했지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앞으로가 좀 기대는 됩니다. 네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일단 국내는 굉장히 점점 확산세가 다소 진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국외에서의 이렇게 유입을 차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정부에서 좀 더 방역 작업에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확진자들은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잡힌다 그러면은 결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다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우려가 될 시기가 되면은 우리나라 방역 여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민주적으로 이렇게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우한이나 후베이만 입국 관리를 막은 것이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막은 적은 없었어요. 일본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입국 관리를 하는 것이지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막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를 딱히 하나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에서 이 입국자들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또 입국자들이 입국한 다음에 무증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 네.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2주일 안에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그 영유 상황도 상당히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조금 더 안정세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